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 질타받았습니다. 삼성그룹 서초 사옥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민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 의혹과 관련해 사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언론단체들은 광고 취소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30여 일이 흘렀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자와 가족들을 위한 음악회가 잠시 후 홍대 롤링홀에서 열립니다. 공연 준비 현장을 연결합니다. 한일 간 과거사의 짐을 내려놔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 대통령이 굴욕적인 외교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은 사실상 메르스 대응 실패 청문회였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예, 안은필입니다. 예,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오늘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추궁이 계속 이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들은 모두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재난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해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황교안 국무총리를 질책했습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태 초기 정부가 삼성 서울병원에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며 삼성 관계자는 국회에서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말했는데 삼성에 의해 국가가 뚫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의원 당선 후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에 나선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질의시간 전체를 메르스 문제에 할애하며 강한 어조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안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메르스 사태로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와 역할,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온 국민이 메르스와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지 벌써 34일째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아버지로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4일 동안 국가가 있었습니까? 사태를 장악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할 컨트롤 타워는 왜 없었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정보 공개... 안 의원은 이어 정부 대응의 4대 실책을 조목조목 짚으며 황교안 총리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질의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환자 중에 관리되지 않은 환자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약 40% 정도가 관리되지 않은 쪽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인데요. 또 왜 이렇게 그럼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이 그 때문에 그 배경을 평택 성모병원 실수가 반복됐기 때문이죠. 예, 그건 보건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한번 평택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그 교훈을 바탕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지 말았어야죠. 예. 그리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더군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메르스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다며 관계 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메르스 사태가 이른 시일 내 완전히 해결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삼성 서울병원도 메르스 사태가 수습되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병원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개편, 병상 간 거리와 공간 등을 개편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음압관리 병실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임에도 음압병실을 하나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어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 오늘도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의원과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며 황 총리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적합지 않다는 건 무슨 답했습니다. 말씀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합니다. 90도로 삼성병원장이 저랬죠. 대통령한테. 대통령 국민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과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통령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을 저에게 그러니까 맡겨주시기 사과를 바랍니다. 건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실 문제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오늘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사태에 대해서 확답은 피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그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메르스 종료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답을 못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하면 복귀를 통해 가지고 또 반성도 하겠습니다. 자진 사퇴는 못하겠다. 강제로 또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문 장관은 또 메르스 대응 지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침을 어느 정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WHO 지침에 준해서 만든 것이라고 답했고 경험이 부족해 메르스 전파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WHO의 평가와 우리나라의 간병 문화, 병원 쇼핑 문화 등이 감안되지 않았던 점도 있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도 대정부 질문에 출석을 했는데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요? 예,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방향이 야당 의원을 향해 틀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은 이를 공안총 출신 총리가 연출한 공안정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친박 인사는 소환도 하지 않으면서 리스트에 없는 야당 인사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물타기이고 집권 여당 봐주기라는 겁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어제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인물들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대표와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 조사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서면 조사했습니다. 새누리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의 핵심인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당 실세의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 수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던 수사팀인데요. 하지만 황 총리가 취임한 이후 검찰 수사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수사가 리스트 박 인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물살을 타면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언론단체들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성 기사를 게재한 국민일보가 김성우 홍보수석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광고 취소를 통보받은 일 때문인데요. 김성우 수석은 방송사 기자 출신이죠. 언론인 출신 청와대 홍보수석들의 언론 탄압 논란이 현 정부 들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주요 일간지 일면에 실린 메르스 관련 공익 광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게재한 이 광고는 31개 언론사에 실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 일면에만 이 광고가 빠져 있습니다. 광고주인 문체부가 광고가 나가기 하루 전날 국민일보 광고를 빼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6월 17일 날 부킹 요청이 왔고요. 네네네. 18일 날 취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일 날이 게재일이거든요. 광고 나가는 날이 19일자인데 네네. 좀 긴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국민일보 노조는 정부 광고가 나가기 사흘 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뒤편에 살려야 한다는 A4 용지를 누가 붙였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인터넷판 기사에 대해 김성우 수석이 기사가 되냐며 항의했던 겁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이 저희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게 기사가 되느냐라고 하고 고압적으로 기사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태가 밝혀지니까 김 수석은 자기가 언론사에 전화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다, 자기가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일보 편집국장이 기삿거리가 되는지 여부는 기자와 언론사가 판단한다고 답하자 줬던 광고를 뺏는 방식으로 언론사를 탄압하려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일보 광고가 긴박하게 취소된 건 맞지만 자신들은 대행사라 취소 사유까지 파악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일보만 취소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취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재단은 대행사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취소 사유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주로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되는 광고는 어느 신문, 금액 이렇게 확정돼서 오기 때문에. 국민일보 노조는 광고주인 문체부 관계자가 청와대와 광고 누락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광고가 누락되니까 그 문화부 관계자가 국민일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국민일보가 청와대에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와대하고 이 광고 누락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정확한 워딩입니다. 근데 이 워딩에 대해서 또 김 수석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에 전화를 건 김성우 홍보수석은 SBS 보도국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전현직 언론인을 불러들여 언론 탄압에 앞장서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전현직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주요 보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 인사들마다 다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계속해서 전현직 언론인들을 청와대와 정부 요직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삿거리가 되는지 여부는 대변인이 판단한다는 발언을 했던 것도 이번 사태와 맞닿아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어떤 과정을 거쳐 광고가 취소됐는지 알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초조함에 대한 대응이 겨우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줬다 뺏는 것이라면 참으로 졸렬하다. 청와대는 이번 광고 탄압이 누구 지시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수상히 밝혀라. 이들은 언론사의 편집권에 관여하고 광고로 언론을 길들이려 한 김성우 홍보수석을 즉각 경질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성우 홍보수석을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불법적인 광고 탄압에 동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도 광고 탄압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 양승진, 권혁규, 권재근, 이영숙. 단원고등학교 학생 4명과 선생님 2명, 일반인 3명이 여전히 세월호에 있습니다. 지금 홍대의 한 공연장에선 이들 미수습자와 가족들을 위한 첫 번째 공연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 네, 오늘 9명의 미수습자와 가족들을 위한 첫 번째 공연이 준비 중인데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방금 전 오후 7시부터 이곳 홍대 롤링홀에서 미수습자 가족 9명과 가족들을 위한 공연이 막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수습자 9명과 가족들을 위한 그리고 이들을 위한 시민들의 응원 영상이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요. 434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란 공연 제목처럼 오늘 공연은 세월호 참사 434일 만에 열리는 미수습자 9명과 가족들을 위한 첫 번째 토크 콘서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세월호에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잠시 후 오후 7시 30분부터 미수습자 가족들의 대화와 그리고 가수 찰리 키튼 등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행사는 시작이 됐고 공연은 잠시 후에 이어진다는 거군요.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에는 오늘도 홍대에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희생자 유가족들도 여기에 동참을 했다고요. 네, 시간이 갈수록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연대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단원고 희생자 형제자매들의 움직임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들은 참사 1년이 지났는데도 시신도 못 찾아준 것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운데 다윤이가 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바닷속은 이렇게 더워도 바닷속은 엄청 차갑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밝은데 바닷속은 아직도 깜깜하고 얼마나 그치 그냥 화장실에만 혼자 있어도 무서운데 다윤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 들고 빨리 꺼내주고 싶고 마음이 아파요. 엄마 마음은 어떨까? 아직도 실종자를 1년이 다 지났는데도 애들 살리지도 못하는데 시신도 못 찾아준 거에 대한 너무 분노에 차오르는데 그래도 가족 품에 안겨서 장례식이라도 치러줬으면 좋겠어요. 유가족이 꿈이라는 그런 말이 되게 너무 가슴 아픈데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에는 공연 참여가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네, 일단 세월호 참사 9명의 미수습자가 세월호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개적인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다윤이가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콘서트의 동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찾기 위해서 하는 공연이잖아요. 아직도 미수습자가 9명이 있고 이 사람들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이런 거라서 되게 고맙고 감사한 공연인 것 같아요. 오늘 잠이 안 들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런 마음을 미수습자 가족의 아픔을 다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하고자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틈틈이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네, 한편 고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오늘도 청와대와 홍대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 이번 공연을 준비한 공연 기획자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김종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엄미의 공연 기획자를 모시고 이번 공연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공연이 갖는 이번 공연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34일 동안 정부는 선체 인양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그 유가족들과 달리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더 많이 애가 타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소원은 그 뼈라도 만져보자. 진짜 유가족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분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정부는 너무 그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속 미루는 이 선체 인양을 미루는 그런 것에 많은 분노를 느끼고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번 공연을 보면은 여러 재능 기부와 그다음에 뭐 여러 지금 뭐 가수와 그다음에 시인 여러 사람들이 지금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공연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거의 7시부터는 지금 하는 응원 영상이 상영되고요. 7시 30분부터는 노래 공연과 그리고 시 낭송 그리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 하고 이따가 또 토크 콘서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연이 지금 미수습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미수습자 9명을 위한 지금 첫 번째 토크 콘서트로 볼 수 있는데 이번 공연이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기획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면서 생각한 그 공연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예전에는 실종자 가족이라고 불렸는데요. 실종자 하면은 영영 못 찾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미수습자로 해가지고 빨리 찾고 싶은 이런 의도로 이제 미수습자 가족을 위한 공연이 됐고요. 그리고 진짜 저분들은 날마다 진짜 아픈 몸을 이끌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고 하는데 뭔가 사람들이 좀 더 이분들을 좀 알아주십사 하고 그리고 잊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대 롤링홀에서 미수습자 9명과 가족들을 위한 콘서트 현장 연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수교 50주년 축사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한일 간 과거사의 짐을 내려놔야 한다는 발언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굴욕적 외교를 보여줬다는 비판입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미래로 가자. 무거운 짐이 무엇인데요? 그냥 뭐를 내려놓겠다는 것인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또 70년 한일협정 50년에 65년 한일협정의 제2탄을 저지르진 않을까. 한일협정 50주년을 맞아 경색된 한일 양국 정부가 화해 무드를 연출하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어제 열린 기념식에서 나온 정상들의 메시지에서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를 장애 요소, 무거운 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과거사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과거사 해결 없인 상생도 없다며 과거사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여전히 그러니까 가해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가해자에게 권리가 있는 마냥 행태를 벌였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급했는지 한국 정부의 외교 모습은 일본 정부 앞에서 그야말로 작은 외교 모습,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굴욕적인 외교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명백하게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외치고자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인권과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일제 과거사로 인해서 일제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정말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성토도 이어집니다. 정상회담도 좋지만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깨끗이 청산하고 민간인이 들고 갔다 하는 갔다가 비명하지 말고 과거에 자기네들 조상들이 잘 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법적으로 자제하고 우리들 매일을 회복시켜주고 확실하게 일본 정부의 교과서에도 그 거짓말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도록 해주고 이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과거사 청산에 대한 발언들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작 피해 당사자의 입장은 빠져있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대책만 남았다는 겁니다.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당국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과거사 문제를 재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범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과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위안부 문제가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양 정대협 대표는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발언들이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뭔가 막바지 단계라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오히려 우리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피해 당사자들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한국 사회가 일본 정부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죄했구나, 법적인 책임을 졌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때는 장관이 판단할 때가 아니죠. 피해자들이 이제 우리는 일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이 미흡함에 따라 피해 당사자들도 직접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오늘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일본 전범기업과 일왕, 아베 총리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 뉴스 역시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일본의 전범 여부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평화를 염원하는 아시아 각국의 힘을 모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요즘은 늘 참 큰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곁에 복지, 지원은 없는데 거저 줄 것처럼 말하는 고리 대출 광고가 넘칩니다.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을 수정할 권리가 없다면 그런 법을 왜 만들지요? 입법권을 못 지키는 국회의장, 정당 대표, 국회의원들 어디에 쓰나요? 청와대에 꼬리 흔들다 못해 꼬랑지 내려버린 민의의 정당 선량들의 돈, 권력 앞에 기꺼이 엎드리는 사법, 공권력까지 참 큰일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